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불안하다. 그래 다시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고 탄핵 기각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51%가 가깝고 그런 연장선에서 국민들이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복귀시키고 한 목소리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국민변호인단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2030이 또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자, 직무 복귀시키자,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 주도하는 분이 석동현 변호사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총괄하고 계시는 그 석동현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굉장히 인격과 실력을 다 갖춘 굉장히 신뢰하는 분, 그래서 100% 신뢰한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주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그래서 저도 동참하고 이 방송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기꺼이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며칠 안 됐는데 벌써 7만 명이 넘었어요. 어제는 6만 몇천 명이었는데 그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늘어나요. 그러면 100일 지나면 100만 명이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한 곳에 집결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담한 거죠. 대통령 복귀를 목표로 한다 이 얘기를 요새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도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방청을 오늘부터 가는 의원들도 있고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서 접견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접견을 신청해놓고 날짜를 기다리는 의원들도 꽤 된다고 하는데 저 궁금한 게 혹시 전환기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접견을 좀 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 국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 대통령 복귀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굳이 저는 뭐 가서 갈 필요는 없고 제가 다만 지금 이제 저랑 이 국민들이 모여가 지난 부산 집회도 있고 막 이렇게 대통령 지지 올라가고 하니까 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 들으셔가지고 지랑이 쌤 통해서 또는 많은 국민들 2030세들이 대통령 살려내다 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역시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굉장히 대통령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힘을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만 하면 되지 굳이 저는 뭐 제가 나서서 인정받거나 막 얼굴 비치고 그런 거 싫어요. 이미 대통령이 전환길 쌤의 어떤 얘기를 듣고 보낸 반응 그 메시지를 받으셨군요. 어떻게 석동 변호사께서 알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탄핵 반대 집회에 처음 나서신 게 1월 25일이고 2월 1일 부산에서의 어떤 이제 집회에서 연설 그게 맞습니다.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워낙 참석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때. 근데 또 거기 있었던 발언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추가로 당하셨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이건 좀 어떻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참 그저께는 전환길에 대해서 뭐 폭탄 테러에 대한까지 또 뉴스 막 나왔거든요. 저도 좀 겁났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음날 어제죠.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전환기를 뭐 내란 선동 뭐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고발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부산 집회 이후에 워낙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고 20만 명 이상 그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까지 제 영상만 해도 이미 130만 명이 봤거든요. 수백만 명이 봤어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그림 같아요.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전환기의 영상 틀어놓고 어떻게 대처할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의원께서 전환기를 빨리 수사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어떤 단체에서 전환기를 딱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했죠. 저는 이러다가는 고소 고발 좋아하는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이제 51%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복귀를 원하니까 국민들 50% 이상을 전부 다 극우로 몰이하고 50% 이상 전부 다 고소 고발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뭐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그 정도 나오니까 근데 경찰에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셨고 뭐 사설 경호원들도 좀 같이 다니시고 뭐 이런 걸로 아는데 실제로 좀 요즘에도 신변 위협 같은 게 좀 이어지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말에 대구, 다음 주에 이제 광주 가거든요. 저 이메일이 와서 광주 가는데 굉장히 그 신변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경계를 강화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지금 워낙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또 붙여서 이제 어제 저를 고발한 단체가 뭐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을 이제 있잖아요. 호도하기 위한 거죠. 그 시민단체 이름을 찾아봤어. 저를 고발한. 자주 고발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뭐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연대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뭐냐면 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발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시민단체라 이름이지만 사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그 연장선에서 전환기를 거기에서 또 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죠. 이름만 시민단체지. 요즘 2030 세대를 알아야 돼요.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빌묻어가지고 특정 당에 끈앞풀이 되거나 부역자하는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이름만 시민단체, 시민은 없습니다. 그곳에. 말만 그렇죠. 그런 단체들도 언젠가는 국민에 다 알려져야 돼요. 줄여서 사생이라고 하는 그 단체인데 좀 쌤도 알아보신 것 같네요. 요즘은 뭐 2030 세대를 다 알아버리죠. 저도 이제 이 뭐지? 왜 얘들이 고발하지? 지난번에는 제가 중앙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하고 이번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의 불이한 재판을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수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선관위와도 관련 있나?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도 같은 통속인가? 오히려 사유자. 그럼 민주당은 잘못하고 국민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면은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뭔가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그나마
이제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한 것을 계속 숨기면서 고집 부리면 자꾸 나라로 떨어져요. 예. 민주당 애들은 야들이 억수 답답해요. 자꾸 자살골을 넣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전환길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자꾸 뭐 극우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노사모 출신이고 네. 저는 그 진보 보수 넘어서 국민 상식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예. 야당이 그렇게 자꾸 국가도 안중하고 국민에도 안중하고 전부 탄핵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나는 대통령 복귀시켜서 빨리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상식 아니에요? 예. 뭐가 극우예요. 무조건 민주당한테 불리하면 극우몰이 하는 거야. 예. 그러다가 국민 50% 이상이 다 극우예요 지금은.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예. 뭐 본인 유튜브에 전환길 선생님 응원합니다 뭐 이런 영상도 올렸고 보셨는지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주진우는 잘하고 있죠. 예, 그 지난 뭐 월요일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도 해서 그래? 직접 뭐 이렇게 한길 쌤의 어떤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고발당한 거 관련해서 법률 지원 의사를 밝혔거든요. 뭐 주진우 의원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주진우 의원도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요. 예. 정말 잘하고 있고 주진우, 그다음 장동혁 의원, 네. 그다음에 그 조정은 의원,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제가 볼 때 가장 현재 국민의 여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또 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언론에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발 들어오니까 네. 뭐 주진우 의원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직접 연락처도 모를 것이고 다만 이제 수많은 변호사들이 저보고 걱정할 만한 어떤 고발도 모두 무료 변론했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금 무료 변론 네. 해주겠다는 게 막 쇄도하시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그 국민 상식이잖아요. 예.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전환기로 뭐 잘못했는데 내란 선동 아니 그건 누가 동의해요 지금. 근데 좀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나긴 했잖아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국민들이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좀 지금 보면 뭐 탄핵 심판 과정이라든지 다른 심판과의 뭐 형평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 네. 보니까 1일날 집회 때 얘기를 하시다가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로 읽혀서 뭐 사제폭탄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각에서는 젊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전환길 쌤이 너무 좀 이제 그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좀 이거가 약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호도하느냐면 저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이 국민 영향 되게 크더라고요. 예. 정치 시그널 이게요. 선생님 편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그 고발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산 가서 예. 연설할 때 이런 말 했죠. 그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너무 좌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런 재판관들이 의해서 좌파 쪽에 그런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네.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느냐? 예. 이거는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되고 두 번째 국민들이 이미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 복귀해야 된다.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연장선에 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런 헌법재판소로 휩쓸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휩쓸게 될 것이라는 걸 가지고 예. 이거는 뭐 폭력적이지 않느냐 또는 선동하는 거 아니냐는데 저는 서부지법 그 당시 폭도 예. 그때도 그 언론도 전환길이 그들을 지지한다 했는데 예. 제 것보다 전환길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국민들이 다 호소문이 있어요. 그 영상을 쫙 보면은 절대로 저는 지지한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를 제가 뭐 폭력적으로 점령한다거나 그거는 안 되죠. 지금 우리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 시위도 완전히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 집회든 여의도 집회든 네. 광화문이든 간에 예. 당연히 저는 폭력은 있으면 안 되죠. 민주주의에서 네. 상식 아니에요? 예. 다만 제가 그 뜻을 이제 해석해 드리면은 네. 뭐 국민들이 현재를 헌법적으로 휩쓸게 될 것이라고 제가 멘트에 대한 해석해 드리면은 그거는 국민들의 탄핵 반대에 대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마음을 의지를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것을 뭐 행사할 거라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열망이 이제 전달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한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정의로운데 예. 우리가 폭력을 가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럼 선생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네. 좀 큰 것 같은데 네. 그 말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네. 이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어떤 우리가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을 정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헌재를 좀 장악하려고 하거나 뭐 진입을 시도하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시니까 한번 확실히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국민 같아요. 여러분 예. 지금 전환길의 연설이 그때 1시간 이상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을 쭉 보시면은 네. 전후 과정 알게 돼요. 예.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환길이 막 전 국민들한테 지금 있잖아요. 네. 부산 집회에서만 수십만 명이 왔고 예.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는 100만 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지지율 내려가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지지율 자꾸 올라가잖아요. 예. 무려 50% 넘은 게 이런 놀라운 변화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초라하니까 어떻게 하면 전환길제를 주장칠까? 흠집 잡아내고 꼬투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 1시간 연설에 모니터 다 했어. 네. 그러다가 뭐 휩쓸 것이다 표현을 가지고 야 요걸 집어가지고 또 폭력적으로 몰아가자. 극으로 몰아가자 하는데 그러면은 2030 세대들은 똑똑해. 다 예. 알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럴 때는 전환길이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이 반성하자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전환길에 대해서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다 돌려버리지 더. 이 민주당 답 없어요 이러면은. 예, 전체를 들으면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당연하죠. 좀 과격해 보이는 말 하나만 또 빼가지고 이제 폭력을 조장했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집회 씌우는 가면은 거거든요. 경찰들도 다 제자들이에요. 예. 헌법재판소 밑에 있잖아요. 하급 공무원이 되겠죠. 걔들 제 제자들이 많아요. 예.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회할 때도 경찰들한테 우리 하나입니다. 네. 경찰과 시민이 다 하나 아닙니까? 예. 그 경찰 덕분에 치안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경찰도 내 제자들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고 그 헌법재판관 밑에 있잖아요. 뭐 재판관들은 제 제자가 아니겠지만은 그것들 다 제자들이에요. 전부 하나같이 우리 평화로 가자. 저는 언제나 그런 주의자예요. 예. 그리고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강사했는데 제가 어떻게 폭력 이런 걸 선동하겠습니까? 뭐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지금 문제를 지적은 하지만 그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뭐 지금 뭐 민주사회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예. 우리 그 2030이 좋아하는 게 평화, 네. 자주, 그다음에 네. 뭐 공정과 상식, 예. 법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폭력 이런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동료 강사들 중에서 좀 쓴소리 하시는 분이 있던데 같이 뭐 강의도 했다는 강민성 강사 같은 경우는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어요. 저는요 못난 짓입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남을 영하잖아 개인적. 그러면 너 나쁜 놈이 하면 세계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너는 3배로 더 나쁜 놈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개인적인 비난 이런 거 할 때는 뭐 동료 강사를 하지만 경쟁 강사로서 전환기가 뜨니까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정치 성향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존중은 해드리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전환기에 대해서 동료 강사 이런데 왜 이러냐 창피하다 창피하다 이런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다만 일방적으로 특정 신문에다 막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뭐 같은 그 이렇게 또 그 노선인 신문 언론이더라고요. 저는 그 쌤한테도 그렇고 저 같은 동료를 한다면은 지켜봐주고 저런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게 맞대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어르신들의 말씀이죠. 남 해코지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언제나 정자에서 이래야지 뭘 그거 있잖아요. 전환길이 막 이렇게 하니까 동료 강사라니까 또 동료라니까 국민들이 또 그것도 언론에 약간 그런 표현이죠. 동료가 저 정도로 욕할 것 같으면 얼마나 전환길이 나쁘겠냐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못난 짓이다 이렇게 들어요. 같은 과목은 아닌데요. 뭐 저희 채널의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고 있는 조정식 강사가 있습니다. 일단 유명하신 조정식 강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강사가 정치적 견해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주로 가르치는 게 10대 후반의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층들인데 강사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서 그걸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의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조정식 쌤은 굉장히 저 좋아합니다. 우리 메가스타디 있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메가스타디 소속이 아니거든 지금은요. 회사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조정식 쌤의 강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너무나 상식적이고 모든 강사들이 기본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사를 가르쳐왔잖아요. 지난 26년 동안 학생들에게 민감한 현대사의 이승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박정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DJ YS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어. 제가 EBS 공영방송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제기된 적 없고 사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거죠. 지금은 저도 이 하기 전까지는 조정쌤과 똑같았어요. 다만 저는 아니 이건 아니다. 지금 나라는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러다가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득을 얻고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돈 못 벌더라도 일단 나라를 살려놓고 나야만이 직장도 있고 뭐 가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저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위기감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각자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를 위험하다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잘못하면 대한민국 망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침몰하기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쩌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제 제자들도 처음에는 저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한 회사 30만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 제가 이런 견해를 표시하니까 학생들 중에서 전환쌤 변했다. 왜 자꾸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정치 이야기 하느냐라는 반발할 일이 있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성인들이고. 저는 존중했어요. 다만 이제 그 뒤로 제가 일기 형식으로 4기 글었었거든요. 날짜별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왜냐면 전환길이 왜 저러지?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 왜 선포했죠? 나하고 똑같죠. 처음에는 말하자 욕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에서 탄핵을 통해서 폐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게 이제 개몽령이 하지 않습니까? 전환길 똑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정치 표현하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뭐지 막 비난하다가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전환길이 왜 나섰지? 이들 놓고 자는 게 없잖아요. 저 국정 출마 이런 거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환길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구나. 목소리 내주는구나. 이제는 이해하죠. 그래서 그 일기 보고 제가 유튜브에 꽃보다 전에 영상 있지 않습니까? 보고 온 애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왔던 것에 대해서 세뇌 당했던 것에 대해서 전환길을 통해서 또 제대로 알게 됐대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지금은 뭐 한 9대1 정도로 전환길 쌤에 대해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직접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목소리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의식했다. 지금은 개몽령이 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0% 넘은 것처럼 전환길도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2030 세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왜냐면 맨날 보는 언론만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언론에 노예가 돼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동료 강사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2030 또 진실은 드러나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전환길은 오직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했는 대로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롤모델을 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르친 대로 있는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얻고자 할 이익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진실이 계속 알려지면은 국민들과 국민들이 다 라고 생각해 줄 거라 믿어요. 네, 점점 이해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오늘 또 모시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관련된 얘기를 좀 못하고 가셔서 그것 때문에 다시 좀 저희가 모시게 된 건데 뭐 얼마 전에 영상도 올리셨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의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쓰신 표현이 사법부의 하나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가. 많이 좀 편향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미리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목이 좀 쉬었죠. 어제도 노량진 수업을 해요. 또 언론사에서 전환길이 학생들 버리고 이런다 하잖아요. 저는 수업 여전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앞둔 학생들한테 수업 맞춰 해줘야 그래서 목이 좀 쉬었다는 말씀 드리는데 국민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수능 강의할 때 사회도 가르쳤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가르쳤거든요. 그때 가르칠 때 학생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법률 명령조례 규칙이라는 법의 체계에서 가장 높은 게 헌법이고 그 헌법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생기면 심판하는 가장 핵심 권력기관이고 그래서 독립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소속돼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믿어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속은 거죠. 왜요?
또 국민 계몽령이 됐죠.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름을 누가 압니까?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낙 중요해지니까 알아버리죠. 또 그 소속돼 있는 헌법재판관 이름까지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무슨 행적을 했는지까지도 알아버렸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야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가르쳤던 것은 그렇게 인격도 높고 실력 있고 믿었는데 양심적으로 법과 그 헌법에 따라 판결할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높은 중요한 역할을 심판을 담당하는지 저는 의의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제가 아까 속았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만 목이 쉬어가지고 한 잔 물을 드시고 구체적으로요. 막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 헌법재판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이라 저는 부릅니다. 이미 이분은 알려진 거예요. 전환길이 하는 역할은 새로운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국민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전부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제가 이런 걸 제기하니까 전환길이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 이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시한다. 또 공격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전환길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음모론인지 자 보십시오. 이게 음모론인가요? 자,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문영배 재판관은 스스로를 그 진보 좌파 쪽이라는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나는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우리법 연구 안에서 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인즉 우리법 연구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게 극좌파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페이스북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이 김어준, 김재동, 이재명. 그러다가 야 이거 이 사람 취초있네? 라고 또 확인되니까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어요. 그거 뭐냐면 법적단으로 이거를 증거인멸을 해요. 이미 스스로 나는 편향돼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떳떳하면 그 왜 계정을 삭제합니까? 증거인멸할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 저는 이쪽으로 치우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퇴해야지. 재판을 회피 신청하거나 그거는 절대 올바른 공정한 심판할 거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 역시 문영배와 같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주식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 자신의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예요. 이 여동생이 뭐 하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아니 그 민변 소속이어가지고 하는 활동. 그렇죠. 자기 여동생인데 친여동생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언니가 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생활 배우죠. 우리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 된다. 양심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그걸 재판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양심이 있으면은 염치가 있다면은 야 내 여동생이 이쪽에 대통령 탄핵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심판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회피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염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죠? 염치가 깨뜨려진 걸 파렴치라 그래요. 이 사람은 파렴치예요. 파렴치.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런 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어요. 이 말인 언제 한 얘기죠? 그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헌법재판관 될 때 국회에서 물었을 때 답변이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국민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 전방에 가면은 휴전선을 앞두고 북한하고 총대고 있고, 그들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데 언제 미사일을 뜰지도 모르는 현 시국에서 많은 군 장병들이 지금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왜 말 못하죠? 그러면은 전방에서 그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 걸고 북한과 맞서 대결하는 게 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돼요, 그만. 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재판관, 국가관을 가진 사람한테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호신 국제인권 연구회랑 같은 겁니다. 이 사람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드러나 있어요. 황필규 변호사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서 난 사람이야.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한다고 했어. 아내야 되는 사람은 공정한 척하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이런 것은 여러분 법적 용어로도 이해 충돌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민선 재판관 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계선 남편이 이번에는 또 대통령 퇴진 시국서 난 사람이야. 적어도 이것도 염치가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양심상 재판 회피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역시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파렴치야, 파렴치. 이런 파렴치고 극좌파 편향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과연 알고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지 묻고 싶어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지. 이런 엉망진창의 사람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냐고. 근데 저희가 저는 이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게 이게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국민 여러분, 2030 세대들 문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5,300만 국민이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국민이 하시겠죠. 뭐 지금 전환길 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헌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판관의 어떤 성향에 뭐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또 저희가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도 그때 보수 성향이 조금 더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의 어떤 판사 때 이력, 뭐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문제로 자꾸 공격을 받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되는 순간 옛날에 어떤 이력 때문에 반드시 이럴 것이다라는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의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재판을 국민이 최소한 아셔야 되고 마침 지난 2월 3일 날
그 설문조사 나왔어요. 여론조사. 예. 국민 여러분께 물었죠. 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라는 굉장히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아 투데이에서 네. 그래서 나왔는데 국민들 대답 이제 나온 게 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한다가 45%. 예.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47%예요.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이미 존재 이유가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든 일반 법관이든 간에 그 재판 결과에 승부하려면 적어도 90% 이상 최소한 신뢰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47%, 신뢰한다가 45%예요. 예. 이미 이거는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이거는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전환길이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데요. 이런 불의하고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 하나회 같은 이런 출신들이 공수처장 오동훈도 우리법연구회, 예. 서부지법에 문제가 됐던 그 영장의 입법활동이죠. 선언 예유장 그 이순영 판사도 또 그쪽 소속이야. 예. 그리고 지금 그 망은혁입니까? 임명한 이 사람도 그렇고 네. 정계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민선도 그렇고 문형배도 그렇고 전부 그쪽이야.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너무 커진 거잖아. 누구 잘못이죠? 예. 그 불의하고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거나 추천한 그쪽이 책임자들이 문제죠. 이 불신이 나타난 것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들이 반드시 물러나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불철주야 올바른 재판하려고 애쓰신 수많은 헌법재판관분들 그분들의 신뢰와 명예를 이 불의한 재판관 몇 명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린 거야. 예.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예. 다 망가뜨린 거야. 저는 그리고 연장선에서 아까 예. 그만 아나운서분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면은 진짜 저는 우리 할 일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뭐 성향은 달랐지만 그 심판 결과는 8명 중에서 네.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왜 그럴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그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였어요. 예. 7%, 8%, 5%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러니까 자 헌법재판관들이 뭘 보겠어요? 국민들 90% 이상이 전부 다 탄핵을 원하네. 심판 인용을. 네. 어쩔 수 없죠. 네. 90% 이상 원하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이민선 재판관이 그만했어요.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예. 국민만 바라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죠. 뭐냐? 그러면 국민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 지지율이 10%가 안 됐잖아요. 지금은 50% 넘었어요. 예. 조만간 60% 넘을 거거든요. 명분하면 국민들이 50%, 6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한다. 기각시키고 빨리 직무 복귀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을 바라보는 헌법재판관들은 저는 절대로 심판 인용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예, 국민적인 여론이 그때와 그렇죠.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나온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주권 예. 국민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했어. 탄핵 반대.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하고 다음 주에 광주 사는데 네.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인다면 그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예. 봐라. 국민의 뜻이 이거다. 직접 보여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리는 거죠. 올라가면 절대 탄핵 인용 못 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뜻은 이런데 그게 반해서 심판 인용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반역자가 되겠죠. 예. 원래가 의사님이잖아요. 네. 의사 오적처럼 40여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예. 원래가 의사잖아.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뜻을 거역한 반역적이고 역사의 을사오적 제2의 을사오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이 있다면 빨리 재판 협의 신청하시고 예. 그리고 자진 사퇴하거나 저는 그게 마지막 이들이 역사의 반역자로 남지 않을 그 이유는 전환기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네. 우리 민주공화국이에요. 예.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 1조에 나와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저희가 뭐 이따가 좀 댓글로도 달아드리고 할 텐데 일단 네. 좀 저희도 보니까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인데 네, 맞습니다. 현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가 47, 중립적이다가 45%로 맞습니다. 네네. 오차범위 내에서 네네. 일단 뭐 그렇게 나왔다는 불신한 게 47% 됐다는 의미예요. 네. 이 자체 못 믿게 됐죠. 그 누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초래한 사람 누군데 지난길이 아니라 예. 그걸 추천하거나 특정 편한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 이해충돌 이런 사람들이 그걸 국민들도 다 알아버렸죠. 이건 뭐, 개몽령이죠. 네. 근데 뭐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성향 문제를 네.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하나 좀 지적을 받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탄핵 심판이라든지 지금 헌재에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네, 네. 절차적으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 종족수가 몇 명이냐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의결 종족수를 정하고 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론을 내고 나서 이제 망은혁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뒤죽박죽이어서 이 절차 논란이 조금 더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불신을 자초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뭐 연장선인지 아세요? 예. 비상기업 선포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됐는데 네. 지금 50% 넘었잖아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동안 민주당이 거디어 공수처의 수사, 예. 체포, 예.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 네. 망신주기 형태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다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라고 그 야당이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망신주기 형태로 대통령 끌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또 무리수를 또 두고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다 등 돌리게 되고 다 알아버렸잖아. 왜?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무조건 야당에서는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다. 그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망은혁 임명의 방안도 또 문제잖아요.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어. 그러면 원칙이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먼저 해서 복귀시키든지 탄핵 인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다 제쳐두고 망은혁을 왜 명하려고 하지? 이걸 또 알아버린 거야. 예. 이렇게 성론이 또 보도 안 해줘. 예. 이 204 알아버렸죠. 뭘 알아버렸냐? 망은혁이 도대체 누구냐? 네. 첫 번째 또 우리법 연구회야. 예. 두 번째 망은혁이 가장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죠. 사회주의 혁명 조직 인민노련 네. 핵심 멤버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명시켜서 현재 지금 8명이잖아. 예. 8명 중에 9명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 물으니까 9명이 돼야 확실하게 그 판결할 수 있다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8명에서 판결했어. 그랬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8명에서 심판했어. 예.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굳이 왜 9명 맞추려고 하냐면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심판을 하게 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법 연구에다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네. 인민노련 핵심 멤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한덕수 필요 없고 예. 무조건 임명하라는데 그것도 또 절차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국회에서 추천하려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또 신청했잖아. 예.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야 민주당 얘들은 공수처 수사부터 시작해서 서부지법에 가고 헌법재판까지 모든 것이 절차와 정의에 다 무너진 거야. 네.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야, 참, 너무 민주당에서는 네. 계속 헛발질하는 거야. 네. 국민들 속 안 넘어갈 줄 아는데 네. 자기들이 편들어주는 언론에 막 계속 보도하면 국민들이 따라오기 싶은데 다 알아버렸죠. 이제는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잖아 지금요. 예.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민주당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등돌이 날 좀 있어 보세요. 민주당 지금 더 낮아집니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뭐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그걸 뭐 추천했다 이렇게 인정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좀 국민의힘에서는 언제부터 미국을 이렇게 생겼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까지 추천하냐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얘기는 선생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아마 2주 전이었죠.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시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가서 한미 동맹 강화 취임 축하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 가고 있잖아요. 예. 너무 안쓰러워서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보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 민주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킬 것이다.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빨리 정상회담 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 그 주둔에 대해서 미군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예. 한국 방문하든지 해서 정상회담에서 빨리 우리나라의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십시오. 그래서 재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제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영상으로요. 예. 그런데 갑자기 2주 지나 지금 민주당이 깜짝 놀랐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예. 저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또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거야. 예. 아니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치라는 것은 가장 원칙이 뭐냐면은 예. 제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가르친 원칙이 정치나 특정 당이 있으면은 그 당의 당의 원칙이 있어요. 당규가 있고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 진보냐 보수 이런 쪽으로 갈고 경제는 시장 경제로 갑니다. 아니면 사회주의로 갑니다. 예. 사회는 복지 사회로 갑니다. 네. 정치는 자유민주 이런 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과 철학과 신념에 근거해서 정치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념대로 똑바로 가면 국민들이 나는 이 당이 더 신뢰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당이 더 좋다. 이래서 이제 바른 민주화가 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네. 얼마 전까지는 후쿠시마 뭐 오염수 때문에 있잖아 막 그렇게 7일 막 이렇게 매도했다가 어느 순간 또 일본하고 잘 지내다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예. 중국하고 뭐 새생지 뭐니 하는 말로 근데 하다가 그거를- 갑자기 예. 미국하고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잖아.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네. 야당에서 뭘 결정했냐면 예.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낼 거고 일본하고도 잘 지낼 거고 그다음에 그 여러 기업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있잖아요. 이런 법도 제정할 거라는데 그게 누가 있는 건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보자 했던 거야. 예. 그때는 계속해서 반대하다 지금은 어느 순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말 옳았다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 예. 그러면 적어도 지지를 받으려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하고자 해서 잘하는 것은 야당이라도 국익을 위해서 예. 지지해주고 동의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탄핵 반대 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 휙 돌았어가지고 국민들이 등 돌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쓰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 옳았다는 거야. 이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너무 불신을 가져오고 예. 이런 사람이 특히 제가 조사해봤어. 국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박선원인지 뭐 이 사람 누군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관심도 없었고.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예. 85년도에 뭔 일인지 아세요? 미문화원 예. 점거했는 사람이야. 미문화 점거에서 3년 그 있잖아요.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예. 반미주의자래. 네. 그것도 언론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면 강성 반미주의자야.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찾아보니 이러고 있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이래요. 그래서 합참의장을 불렀대요. 예. 합참의장 불러가지고 뭘 물었냐면은 합참의장실이 몇 층에 있냐. 네. 그 요원들은 건물 어디에 있냐 물었어요. 이거는 국가 기밀이에요. 네. 예? 어떻게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그 정문 있잖아요. 그 대정부 질문이나 국방에서. 그래서 그때 어떤 의원이 그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때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뭐지? 국회의원 맞나?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졌어요. 예. 왜냐하면 그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될 거잖아. 이거는 근데 합참의장실 몇 층에 있냐? 네. 국민 여러분 이게 박선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정확히 검색해 보시면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 했는 거 보면 너무 의심스러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국정을 찾아겠더라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예. 이러면 라고 또 많은 2030 애들은 또 개몽이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트럼프가 노벨 평화 받는다면 국민들이 또 쇼한다고 보는 거죠. 예. 이건 국민의 나쁜 게 아니라 스스로 야당 스스로 지금 자꾸 불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한 정치를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뭐 과거에 반미주의자였다고 해서 지금도 반미일 것이다 뭐 그러진 않을 거고 또 뭐 전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성향은 또 알 수 없으니까 뭐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예.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신뢰 아니에요? 말은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해놓고 예. 미문화원 점령하고 네. 반미주의 하다가 지금은 미국주의 이러면 좀요 뭐 전향했다 치고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럼 합참의장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유튜브 요즘 영상 많아요. 박선원 의원 한번 쳐보세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요. 예. 새로운 자료를 찾아와서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네. 상식선에서 야 이런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 평화로 간다 놀러 가면 누가 신뢰하겠냐고요. 예.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전환길 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또 이준석 의원이 받아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형적인 꼰대
스틸이다. 네, 뭐 꼰대라 하든 아까 뭐 동료 강사들도 저보고 뭐라 하더라 뭐 하여튼 동료가 어쩌는데 그거는 각자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는 언급하기가 싫어요. 왠지 아세요? 요즘 전환기가 하도 이슈가 되니까 전환기를 물고 들어가서 자기의 국면 전환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준석 의원 저는 말을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이준석은 그 당이 안에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허나 대표하고 지금 이제 뭐 분당 위기가 갔더만. 그러니까 집안 싸움도 정리 안 하고 지금 현재 이러니까 자꾸 전환기를 끌어들이는 같은 느낌 들어요. 저는 이준석하고 싸우라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3월 1일까지만 탄핵 반대 집회 나서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럼 3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집에서 그 반발이 심합니다. 방송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방송 활동은 왜냐하면 집에서 아내가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집에서는 지금 현재 막 사설 경호원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죠. 경찰 이쪽을 하지요. 또 뭐 폭탄 테러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기존처럼 조용히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인데 갑자기 지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그래서 저보고 집회 참가는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 사람이요. 약속을 제가 3일절 날이 마지막 집회예요. 이번 주말이 동대구역에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 광주 그 다음 주가 대전 그 마지막 주자 3월 첫째 3일절 날이 서울이거든요. 그까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고 방송 활동은 이번 다음 주까지만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2030 세대들 가르쳤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기업가와 근로자를 다 존중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 사회는 복지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 외교, 노동, 교육, 보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해주고 그래서 제가 도산한 창호에서 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니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로 생각합니다. 강사로서. 알겠습니다. 잡힌 것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겠지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그 집사람 아내 좀 설득해 주십시오. 진짜. 왜냐하면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주시면 제가 좀 해주세요. 진짜 제가 오늘도 방송 나오는데 아침이잖아요. 목도 제가 안 돌아오고 눈까지 부었는데 어제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좀 밥도 잘 안 주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눈치를 보면서 나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환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2030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정치에 무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개몽돼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대한민국, 인문어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저는 뭐 확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 되면 저는 강사 역할로 해야죠. 강사 기록 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